자, 중간에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자,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이제 우리가 이 면적을 구하려면은 삼각형 ABD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좌표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좌표값을 구해야지. 그럼 그 좌표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가 요 F에서 F 프라임 여기서의 거리 4잖아요. 4. 이거를 단서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 이제 보시면은 삼각형 B, D, D 프라임, 그죠? 요 삼각형 보시면 각도가 같은 상황에서 삼각형이 점점 밑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작은 삼각형, 요 큰 삼각형의 관계가 1대2라는 것은 이제 그림에서 확인이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1대2가 되는 거예요. 1대2. 그죠? 작은 삼각형이 1이면 큰 삼각형이 2가 되는 거죠. 2배로 늘었으니까. 길이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포물선의 정의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거리가 K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K죠. 그렇죠? 그렇죠? 초점까지 거리. 중선에서 포물선까지 거리 K. 그래서 여기가 K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요걸 EK라고 했으니까 요 D점에서 F까지도 2K가 되는 거죠. 2K. 그죠? 2K. 그러면 여기 2K, 여기 K 하면 3K가 되죠. 즉, 성분 CD가 3K가 된대요. 3K. 그럼 여기도 3K가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도합 몇 K입니까? 6K가 되는 거예요. 6K. 그죠? 6K. 자, 6K라는 걸 알고 2K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이 되잖아요. 항상 직각삼각형은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요 선분 BD 프라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K가 아까 3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죠? K가 아까 3이라는 거 확인했죠?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자, K 대 4는 자,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하고, 그죠? 삼각형 B, C 프라임하고 삼각형 D, F 프라임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K 대 4잖아요. K 대 4. 그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3K죠? 3K 대 4K가 되는 거죠. 4K. 요 K까지 더해서 여기까지는 4K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 거니까 4K 제곱은 12K가 되고 12K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자 4K를 묶어주면 K-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K는 0 또는 3이 되는데 K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럼 비례식 관계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K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이제 3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아까 피타고라스를 정리해서 굳이 K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 6K에다 K3을 집어넣어서 18이 나오고 6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숫자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쵸?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계산 오류가 될 확률도 많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항상 기본적으로 숫자가 작은 쪽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굳이 중간값을 미리 도출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시간
최종 답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4루트 2 K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높이는 나왔죠. 4루트 2 K니까 K 3 집어넣으면 12루트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2루트 2.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되냐면은 요 길이는 지금 이제 우리의 그 B 요 지점에 좌표값을 x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면 그 요 원점에서 요 B까지 요 길이만 알면은 y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삼각형에서 삼각형 B, F, F 프라임 요 삼각형에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면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저기 선분 B, F까지가 4K죠, 4K. 그럼 4K 제곱, 16K 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4잖아요, 4. 4, 4, 16. 그래서 16으로 묶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루트 씌우면 계산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얘처럼 어떻게 됩니까? 루트 씌우고 바로 이제 답이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어가지고 3 제곱하면 9가 되죠. 9 빼기 1이니까 8. 그럼 16 곱하기 8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 곱하기 8. 16 곱하기 8이니까 각각 소인수 분해하면 8루트 2가 나옵니다. 8루트 2. 그래서 선분 B, F 프라임이 8루트 2가 나옵니다. 8루트 2니까 좌표값이 8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8루트 2. 그러면 여기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이 좌표값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y값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8루트 2. 그렇죠? 요 x값은 모르죠. 그러면 요 8루트 2를 여기 이제 요 포물선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y값 대신에 8루트 2 집어넣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계산을 다 해가지고 값을 미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8루트 2. 그럼 8, 8, 64. 루트 2는 없어지고 2가 되죠. 그렇죠? 이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64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또 약분해야 되니까 굳이 불필요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계산. 그래서 8x니까 요거는 이제 8하고 요 64하고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8 곱하기 16. 그래서 x는 16이 되는데 또 관과에 또 여기서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기껏 16이라고 구해놓고 윗변의 길이가 16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준수는 뭡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만큼 더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16, 18이 되는 거죠. 18. 그래서 윗변의 길이는 18이 되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높이 12 루트 2 요 계산하면 자 2하고 18하고 약분하면 9가 되죠. 9 곱하기 12하면 108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자 중간에 의도치 않게 이제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제 강의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기도 불편하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중간에 미리 뭐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약분할 거 약분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최대한으로 불필요한 계산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쨌든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미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계산들은 생략하거나 머리로 암산하거나 해서 이 지면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요 면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그럼 밑변은 어떻게 구하느냐? 높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거기서부터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좌표값을 알아야 되는데 좌표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삼각형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을 어떻게 활용해요? 똑같은 삼각형이 세 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그죠? 똑같은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크기만 다른데 비율은 똑같다는 거죠. 비례식을 적용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비례식을. 비례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 K하고 이 K하고는 1대2의 관계지만은 같은 그 비례 상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K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4라고 딱 나오죠. 숫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K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내면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 나온 피타고라스의 정리 항상 생각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게 요거잖아요. 요거. 여기 그렇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한 거는 좌표값을 알려고. 그렇죠? 좌표값.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으려면요, 계산이 빠른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자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림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초등학교 때 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이 정말 초등학교 수학처럼, 초등학교 산수처럼, 옛날에 산수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산수처럼 정말 그렇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그 계산식으로만 풀게 되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서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좀 정확해지죠. 정확해지고 확실하게 돼요.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이제 그 영어하고 수학을 그 동시에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가 좋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영어면 영어, 또 수학이면 수학, 뭐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운영하다 보면은 뭐 국어가 필요한 사람, 또 뭐 한국사가 필요한 사람, 과학이 필요한 사람, 그때그때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공부란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는 이제 시험을 전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중압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부가 좀 스트레스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또 성적을 올려줄 그런 의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반복해서 이제 매년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공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 반복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 시험을 본다, 그럼 이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공부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목적은 하나하나씩 풀어주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뭐 댓글에다가 유튜브 그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또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최대한으로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자꾸 이제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계속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용은 어차피 매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져요. 근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은 쉽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죠. 푸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못 푸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